자, 물리 시작해 볼게요. 물리는 페이지 68쪽이에요. 68부터 다 불러야 돼요? 네, 그러면 쉽지 않은 사람은 답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쓰세요. 따로 할 거 아니잖아. 답도 없잖아. 써. 자, 68쪽 다 불러요? 네. 네,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저항이 전압이 커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한다.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A와 B는 밝아지고요, C는 꺼집니다. A와 B는 밝아지고 C는 꺼진다.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40옴,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3번, 16번도 3번, 17번에 2번, 18번에 A는 동쪽, B는 서쪽, 19번에 5번, 20번도 5번, 21번에 3번, 22번에 이거 안 보이지 잘? N극 S극이 답은 1번, 23번에 2번, 24번에 1번, 25번에 5번, 26번엔 T1 시대는 인력, T2 때는 힘을 안 받고요, T3 때는 착력을 받습니다. 27번에는 5번이고요, 28번에는 1번, 29번에 4번, 30번도 4번. 질문이 많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어? 뭘 또 아니래. 6번. 자, 6번 나왔고요. 질문이 또 10번, 4번이요. 4번, 12번이요. 12번, 14번이요. 14번. 내가 홀수는 풀어줬나 봐. 20번이요. 20번. 18번. 어? 18번. 8번. 24번. 24번. 25번. 25번. 29번. 29번. 26번. 26번. 30번. 30. S. 예. 자, 12문제 해보겠습니다. 짝수는 내가 대부분 푼 것 같고 홀수도 내가 대부분 푸네. 홀수 내가 풀었구나. 자, 해봅시다. 뭐가 어려운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 여러분들 다음 주는 안 오셔도 되죠? 응. 다음 주 와서 학원이 왜 안 열었어? 일단 헛소리 하지 말고 CMS 학원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쉬는 설, 추석 빼고는 대부분 잘 안 쉬거든요. 설 연휴니까. 쌤, 설이 언제예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이 설이에요. 네. 다음 주 일요일이요? 요번 주겠니? 아. 내일은 아니잖아.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고요. 토, 일, 월, 화 이렇게가 4일 동안이 쉬는 날이고요. 학원도 그렇게 4일은 쉽니다. 설날은 일요일날, 이 설날이에요. 1월 음력 1월 1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세뱃돈 받는 날. 에? 이때 세뱃돈보다는 사촌 동생이 집에 와서 뭐 한다고? 사촌 동생이 집에 와서 사촌 동생이 집에 온다고? 네. 그래, 그럼 사촌 동생이 집에 오면 그 사촌 동생의 엄마 또는 아빠가 너한테 세뱃돈 비스무리한 걸 줄 거야.
안 주나? 아니. 아니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됐든 문화상품권이 됐든 어쨌든 돈은 돈이잖아. 5만 원. 야 그걸 네가 왜 금액을 특정해? 아니 그 항상 5만 원 주세요. 알겠어. 항상 5만 원을 다가 만 원으로 바뀔 수도 있어. 등등등. 주면 고맙게 받는 거야. 많이 주면 더 고마운 거고 적게 줘도 고마운 거고. 오케이. 적게 주면 많이 주는 분이 적게 주면 뭔가 힘든 거야. 내가 살기 힘든데 애는 5만 원 줬으니까 그래도 보통 5만 원 주긴 하거든요. 줄여서 주는 것 자체가 보통 좀 민망하니까. 그런데 주면 고마운 거야. 여러분들 세뱃돈 얘기 나왔으니까 세뱃돈은 언제 제일 많이 받아요? 학교가 바뀔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많이 받겠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넘어갈 땐 안 줘요. 너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세뱃돈을 잘 안 줘요. 근데 그 나이가 됐으니까 꼬맹이들이나 주지. 그리고 머리 큰 애들을 돈을 줘봤자 많이 줘야 되는데 부담되고 적게 주면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 됐으니까 보통 그래서 세뱃돈을 안 받는 나이가 됐다.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왜 학교가 바뀌면서 많이 줘요? 그거는 학교가 바뀌면서 엄마들이 써야 될 돈이 좀 생기잖아요. 가방도 새로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교복은 무상으로 주긴 하지만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서 돈 많이 들어갈 시점이니까 신경 써서 주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그쪽 집안에 애가 그렇게 있으면 나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엄마들한테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뺏어가면 승질을 내죠. 그죠?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놔 그러면 내놔야지 어떻게 하겠어? 안 내놔 그러면 어떻게 집 나갈 수도 없잖아. 그치? 그렇다는 거.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는 휴강이라는 거. 저도 좋아요. 저도 학원 안 나면 좋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그림 저항 A, B, C, D를 나타내는 거다. 1, 2, 3, 6으로 됐네요. 자, A와 B를 직렬 연결해. 저항 얼마야? 직렬 연결해서 저항 그대로 더하면 되잖아. 3옴이래요. C와 같다. 맞네. C와 D를 병렬 연결할게.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구하죠? 저항가? 합분의 곱으라든지 뒤집어서 더한다면 뒤집든지. 그럼 3하고 6을 병렬되면 저항 얼마야? 2옴이죠. 그러니까 B와 같다는 말이 맞네. 니은도 디귿 B와 C와 D를 병렬로 연결하면 3개야. 이거는 합분해보면 안 되죠. 예, 그럼요. 3개는 합분해 곱하면 안 되죠. 3개는 뒤집어서 더한다면 뒤집어야 돼요. 얼마나고 6, 3, 2. 그런데 이걸 좀 더 그렇게 해도 돼. 여기 보자.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 알겠어. 그런데 이건 암산도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자, 봐봐. 6하고 3을 먼저 해. 2개를 먼저 해. 2죠. 똑같은 거 2개면 반이에요. 그래서 1이에요. 3개가 있을 때는 2개 먼저 합분해 곱하고 그 합한 거랑 다시 또 그걸 합고해도 된다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4번에 답은 5번, 6번. 6번은 좀 어렵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전구면 저항이 어떤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뭐라고? 동일한 전구면 저항이 다 똑같다. 이런 상태거든요. 자, 스위치를 열기 전에는 여기 봅시다. 얘 저항 하나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2개 합한 거는 얘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응? 아니 작아요. 합분의 곱이잖아, 이 새끼야. 그럼 얘 1이면 얘도 1이고 둘이 합하면 2. 그거 2지. 1. 근데? 합분해보. 1 더하기 1 분의 1 곱하기 1은 1. 2분. 야, 기적의 일산을 또 하네. 1 더하기 1 분의 1 곱하기 1은 1. 와, 죽을래? 그렇네. 얼마야? 2분. 2야. 얘 미쳐버리겠네. 1 더하기 1 분의 1 곱하기 1. 1. 2분의 1. 얼마야? 2분의 2분의 1. 야, 꽁.
여기 전체 전압을 V0라고 할게. 그럼 여기 저항 두 개 합반 넣으면 저항이 얘 혼자만의 저항보다 작죠. 네. 저항비가 1대 2가 돼. 네. 그럼 얘 두 개 합한 거랑 얘가 직렬이니까 이 전체 전압을 나눠 먹거든요. 그럼 여기 얼마 먹고 여기 얼마 먹을까요? 둘이 합한 저항이 2분의 1이고요. 얘는 1이에요. 저항비가 그럼 1대 2네요. 네. 그럼 여긴 몇 V제로 걸리고 여긴 몇 V제로 걸릴까요? 비례 배분하자고요. 네.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알아요. 얼마예요 그럼? 3분의 3분의 1. 네. 아유, 비례 배분하자니까 반비례 배분하고 있어요. 수업 잘하는데 아, 그래. 3분의 1 V0고요. 3분의 2 V0가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얘를 연결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항이 없는 스위치랑 저항이 있는 전구가 병렬 연결돼 있죠. 그럼 요거는 합분의 곱으로 가볼까요? 0이 돼요. 그럼 저항 구시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곧 이렇게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꺼집니다. 그럼 얘 꺼졌으니까 일로 요 저항을 얘네들이 다 쳐먹겠죠. 네. V0가 되는 거죠. 그럼 얘교에 걸린 전압들이 커졌죠. 네. 그럼 밝기가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A와 B는 밝아지는 거고 C는 꺼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믿을 수준에서. 자, 8번.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왔네요. 8번에 가로치기 뭐예요? 응? 전압, 네, 세로치기요. 전류, 전류.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는 어. 항상 이거분의 이거예요. V분의 I예요. 뭐예요? 그 저항이요. 너 오메 법칙 불러봐. 식. P는 V요. 그건 전력식이고 V는 아니. V하고 I하고 R 사이의 관계를 오메 법칙이라 불러. 불러. R분의 1. 불러. 오메 법칙 불러보라고. V하고 I하고 R 사이의 관계식. P는 V요. 야, V하고 I하고 R 사이의 관계식을 봤는데 자꾸 P는 VI래. P가 전력이야. 이거 오메 법칙이 아니라고. 전력식이지. 요 사이의 관계식이 뭐냐고. 왜 자꾸 P는 VI래. I는 VR? 저게 저번 주에 시더니 갑자기 애가 바보가 되어갔네. V는 아니. V는 아니야. 아, R분의 1이요. 그래 말분의 1이잖아. 이런 거 못하면 수학 때려쳐. 그래서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예요. 그러면 A가 기울기가 커요? B가 기울기가 커요? 아, P하고 Q 중에 P가 기울기가 크죠? 그럼 네. P가 저항이 작은 거네요. Q가 저항이 큰 거고요. 맞아요? P의 저항은 0.2 맞아? 아니요. 얼마야 그러면? 아니요. 전류가 2A 흘렀을 때 10V가 걸렸죠? 네. 그럼 5A, 5ohm이네 5ohm. 기억 틀렸네요. 님 P와 Q를 병렬로 연결하여 10V 그러죠. 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똑같죠? 그럼 P에도 10V, Q에도 10V가 걸리는 거죠. 그럼 P에 10V 걸리면 2A 흐를 거고 Q에 10V 걸리면 0.5A 흐르니까 전체 전류는 2.5A가 맞겠네요. 그 P와 Q를 직렬로 연결하여 0.5A 흐르는 거라면 자, P는 저항 얼마 있다고요? P 저항 얼마 있냐고? 0. 아, 나 미쳐버리겠네. 얘야, 내가 저항을 물어봤거든? 근데 너는 0.5A래. 너 몇 살이야? 180cm요. 이게 대화냐? 내가 뭐 물어봤어? 0.5. 얘 저항이 왜 0.5야? 미쳐버리겠네. 아, 씨. I는 I. R은 I분의 V. 2A 흐를 때 10V 걸렸으니까 2A 흐를 때 10V 걸렸으니까 저항. P의 저항은 5ohm이요. 아, 0.5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냐?
내가 0.2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 뒤집어서. 0.5는 또 기저귀 계산하는 거야? 또 머리를 숙이고 이 또 꽁 새끼 또 꽁이 빙이 돼가지고 또 머리 맞춰갖고 있네. 연우야 Q 저항값 구해. 네. 이대로 해. 25? 0. 몇 분의 5분의 5분의 10. 20. 그러니까 얼마? 25옴이에요. 자, 둘을 무슨 연결한대? 직렬 연결한대. 그럼 전체적 얼마 돼? 25. 25가 되는 거죠. 그럼 V는 25 곱하기 I. 근데 I 얼마가 되고 싶대? I 얼마 돼? 0.5가 되고 싶대지? 네. 그럼 V는 얼마라고? 12.5 볼트. 그래서 이것은 맞네요. 이해돼요? 네. 머릿속에 식이 들어가 있어야지 V는 I야. 알겠냐 얘야? 네. 여러분들 물리는 머릿속에 식이 없으면 못해요. 제발 식 좀 정리하세요. 똑바로. 똑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곱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나누지 말고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맞겠지. 곱하든지 아니면 나누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알겠죠? 정확하게 각각의 기호가 뭘 뜻하는지 그리고 그놈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쓰. 그래야 기본적으로 뭔가를 하지. 알겠어? 네. 그래 사이즈가 올라가지. 아이고 이놈들 사이즈는 언제 올라가나. 10번. 자 220V 소비 전력이 11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제품은 몇 볼트 연결해 써라? 220V 연결해 써라. 그러면 몇 와트가 나오는 제품이다? 110W가 나오는 제품이란 뜻이에요. 이건 전압이고요. 이건 뭐예요? 전력이죠. 전압은 기호가 V고요. 전력은 기호가 P.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아유. 그럼 이제 네가 얘기했던 게 나와야 돼. P는 V는 I. 근데 R이 들어가 있는 걸 R을 구하래잖아. R을. 그럼 R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저 I를 R이 들어가 있는 걸로 바꾸자. 오메옵치. V는 IR이니까. V는 IR이니까. I의 제곱 R. 야 V가 들어가 있는 놈이야. 지금 V를 주고 그렇죠. R을 구하라니까 I를 없애자고. 그럼 I는 뭐니? R분의 V. 그러니까 넣으면 어떻게 되니? R분의 V죠. 그래 R분의 V제곱 요식을 쓰자고. P가 얼마라고? 110이라고. R을 구하래잖아. V가 얼마라고? 220 제곱이라고. 이것도 무식하게 이것도 제곱하고 있어. 그러지 마. 400. 그럼 R은 얼마예요? 110분의 220 곱하기 220이죠. 맞아요? 그럼 이게 지워지잖아. 2로. 그럼 얼마라고? 440 단위. 뭘 구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45mm. 이해돼요? 왜 안 쓰? 고개만 끄덕여 저희가. 네. 싸우자네? 네. 왜 내 안 해? 네. 싸우자네? 네. 그래야 싸우지 내가. 아유 저기 12번. 야 이거 풀다가 나세 같다. 40. 우와. 와 대박이야. 대박. 시간 잘 가? 엄청나. 원래 나랑 하면 수업 시간 잘 가. 12번. 희한한 일이지?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서 그래. 이런 걸 물리원 시간에 배워. 상대적으로? 네, 상대성으로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달리 간다. 진짜요? 사실이에요. 너는 겪어보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그리고 그걸 검증하려고 엄청나게 그걸 주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그 아인슈타인의 주장이 틀렸다 그러면 나는 한 방에 유명해지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틀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엄청난 실험을 했거든. 한 번도 안 틀렸어. 그래서 시간은 달리 간다는 게 사실이에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12번.
당연히 같이 장치하고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I였다. 아하. 처음에 보세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어렵긴 한데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놓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있는데 A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얘가 R이라고 나왔어요. PQR은 동일하다. 아, PQR이 똑같은 놈이라고요? 그럼 똑같은 저항이니까 그냥 얘도 R이라고 하고요. 얘도 R이라고 하고 얘도 R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근데 A에 연결했을 때 여기 오는 전류가 I였대요. 맞아요? A에 연결할 때 스위치가 A에 연결되었을 때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의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자, 봐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길, 이렇게 오는 길 보이죠? 네.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병렬이죠. 그럼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R짜리 두 개가 병렬이야. 1 R R. R 2분의 R? 네. 그치 2분의 그렇죠. 넌 R이라고 했더니 2분의 그렇지 2분의 와 무슨 애들이 이상해. 합분의 곱으로 해. R 더하기 R분의 R 곱하기 R. R이요.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전체 저항이 2분의 R일 때 전류가 얼마가 흘렀다고? I만큼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이제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빠지는 길, 이렇게 빠지는 길 보이죠? 그럼 이때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 보여요? 얘네 둘은 병렬 똑같고요. 이 두 개 합한 거랑 얘랑 네. 직렬이네요. 그죠? 그럼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2분의 3R. 그 어린 것만 계산하고 이 늙은 것들은 쳐다보고 있네. 맞아요. 요거 2분의 R이고 고롱 얘랑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잖아. R 더하기 2분의 3R 2분의 1 아니니까 2분의 3R이죠? 저항이 몇 배 커졌어요? 3배. 3배 커졌죠? 그러면 전류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겠죠. 저항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전류는 얼마가 돼요? 저항이 3배 커졌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돼요? 너 다 고르면 돼요. 자, 기억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분의 2다. 아니죠? 3분의 1이었잖아요. 니은 Q에 걸리는 전압은 3분의 1V다. 지금 V라는 말이 줬어 어디서? 아니요? 전원 전체 전압이 V란 말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는. 그게 빠진 거예요. 이게 V래. 여기에 걸린 전압이 V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근데 요거 둘이 합한 게 얼마 있다고? 2분의 1 R이고 얘는 R이었죠. 얘네 둘이 이 전압을 나눠 먹을 거야. 저항에 비례해서. 여기 얼마 먹어? 어? 3분의 2. 어치 3분의 2V 걸리는 거고 여기 3분의 1V 전체도 3분의 1 각각도 3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니은 맞네. 디귿 Q에서의 소비 전력은 R에서 야 Q하고 R은 똑같은 저항이거든. 근데 전압도 똑같이 걸리니까 전력도 밝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좀 어렵죠? 답 2번 14번 다음 그림 가와 같이 장치하고 가변 전원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그래프 나와 같이 변화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가변 전원의 전압을 0이 되게 만들어 버렸죠. 맞아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 전력을 구하라거든. 아이고 참나 니들한테 너무 과한데 14번 보세요. 여기 보자. 뭘 구하래? 전원. 아 뭐라고? 소비 전력을 전력을 구하래잖아. 뭐는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게 뭔지 알려줘. 전화? 전압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래프 보면. 저항 저항이 안 바뀌지? 근데 전압을 달래주고 있지. 근데 전력을 구하래지. 그럼 P를 구하래. R은 일정한데 V가 작아지고 있대. 단일 어떤 식을 불러야지. P는 R이 일정하다며
그럼 R하고 V가 있는 거 부르라고. P는 R분의 V 제곱이지. 근데 얘가 일정하죠.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뭐에 비례한다? V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건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 곡선이죠. 곡선의 형태로 작아지는 거 부르시면 돼요. 볼까요? 3번 있겠죠. 오. 2번이 왜 안 되는지 얘기 안 해줄 거야. 반비례 형태, 제곱의 원변 형태라서 2번처럼 나오지 않고 3번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수학이 조금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요. 지금은 제가 얘기해봤자 못 알아먹으니까.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야 20번은 했잖아 이것들아. 어디서 많이 오는데? 뭐라고? 어디서 많이 왔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 네. 근데 어쩌라고? 자, 여기선 큰 놈하고 작은 놈의 전류가 얘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얘는 이렇게 흐르죠? 맞아요? 네. 요건 정확히 뭐야? 길이가 R이고요. 여기 길이 전체 길이는 2R이라고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써요. B는 K-R분의 I. 요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그럼 이 조그만 놈이 만드는 게 자기장이 커요? 큰 놈이 만드는 게 커요? 작은 놈이 만드는 게 크죠? 네. 근데 얘 작은 놈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맞죠? 네. 큰 놈이 만드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커요? 작은 놈이 몇 배? 2배 더 크죠? 네.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얼마? 3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방향이 같아요. 네. 이게 나가 이거였네. 네. 미안해. 얘는 반대였네. 처음에 미안해 해봐. 이거요. 얘는 나오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1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같은 방향이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얼마 돼? 3이 되겠죠. 그럼 가운데에서 자기장은 누가 나가? 가보다 몇 배? 3배 큰 거라고. 이해돼요? 네. 가자. PP와 PQ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아니죠. 둘 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게 더 크니까 기억 틀렸고요. PP는 조기면 수축 앞쪽 방향이 나와다 틀려. 야 이거잖아. 맞아요. 맞죠? 네. 디귿. 나의 안쪽 도선을 없애면 이거 없앤대. 그럼 어떻게 바깥가 하나 나오지? 야 가에서는 얼마였어? 자기장의 세기가 3이었지? 네. 나에서는 얼마였어? 1이었지? 네. 근데 가운데 거 없앤대. 네. 가에서. 그럼 가운데 게 2였고 바깥 게 1이었잖아. 더해서 3이었잖아. 네. 그럼 가운데 거 없으면 얼마야? 3. 가운데 거랑 바깥 걸 더해서 3이었어. 네. 가운데 걸 없앴어. 1. 1. 1. 아. 그래서 똑같아지는 게 맞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답 그래서 5번. 24번. 다음 그림 같이 플러스 Z 방향으로 2테슬라 그린 거야. 자기장이 다니는 테슬라니까. 네.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자기장 내에서 플러스 X 방향과 마이너스 Z 방향과 2A, 3A의 흐르는 도선이 있다. 자, 일단 2A짜리가 받는 힘의 방향 잡을 거야. 2A짜리가 받는 힘의 방향. 무슨 방향이야? 2A짜리가 받는 힘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2A짜리가 받는 힘의 방향 잡아보세요. 굿. 맞아요? 응. 오. 얘야? 네. F. 바식이야. F. 네. B. B. I. I. B가 자기장이야. 네. I가 전류야. 네. 쳐봐. 자기장 어느 방향이니? 자기장 이거잖아. 네. 그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A 일로이지. 네. 이거잖아. 이렇게 안 해놓고 뭐 내야 내는 그거야. 맞아? 맞아요? 네. 그럼 무슨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기억이 틀렸네요.
야 Q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 Q. Q. 3A짜리는 어느 쪽으로 힘받아? 자기장 방향 왜 바뀌어?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선생님 봐. 이것들은 바보가 많아. 요거 자기장 요게 전류라고 그랬죠? 네. 여기 봐. 이런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고 했어요. 힘 안 받아. 근데 자기장하고 전류가 나란하잖아. 네. 힘 안 받는다고. 아. 0이라고. 아. 어휴 씨. 영.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틀렸어요. 말도 안 돼요. 네. 디귿은 자기력의 크기 내가 이식 알려줬었냐? F는 BI에 아마도요. 그치? 자기장의 색이 얼마? 2 전류색이 1m가 받는 거니까 1 그래서 얼마? 4 아. 니은도 맞겠네. 니은만 맞겠네. 맞아? 네. 왜 안 쓰지? 이거 식 알아 너? 아 주먹질 아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돼. 아 미쳐버리겠다. 1번. 답 1번 25번 아이고 여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 정도 배우면 이게 고등학교 배우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요. 오케이? 네. 진짜로 요 정도만 알면 고등학교에는 웬만한 문제도 풀 수 있다고요. 웬만한 문제, 모든 문제가 아니라. 오케이? 네. 자 보시면 그림 가는 코일 주위에서 막대 자석을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프 나는 코일로부터 자석까지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나는 거리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0부터 T2까지는 0부터 야 T1 구간은 그래프 안 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응. T3 구간은 줄어들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응. 그럼 자석을 가까이 했다고 멀어질 때 똑같은 극을 그럼 전류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거 많이 했잖아. 응.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니은. 그런데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멀어질 때가 아니면 가까워질 때가? 가까워져. 가까워질 때가 빠르게 움직이지. 네. 그럼 빠르게 움직이니까 전류가 더 센 거라고. 응. 그러니까 니은도 맞지? 응. T2는 자석의 거리가 변화가 없지. 응.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전류 흘러 안 흘러? 아니. 안 흘러. 그래서 다 맞는 거라고. 5번. 그리고 26번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오면 밀어. 가면 땡겨. 가만히 있으면 냅둬. 성격 변태라고.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지? 됐어. 네. 26번 해결. 29번. 아이고 힘들어. 깜짝. 뭘 깜짝이야. 널 패야 깜짝 놀라는 거지. 29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어려운데. 봐봐. 29번. 지금 자기장이 지면 속으로 향하는 자, 그럼 종이를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자기장이 있어요. 자, 이거 봐. 이 막대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고요. 막대기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기장이 있는 거야. 반대쪽도 이렇게. 여기는 파란색 막대기를 이렇게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잘 봐. 잘 들어야 돼.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맞아. 이게 핵심이야. 변화 방해. 뭐라고? 변화 방해. 이렇게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요 면적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요. 작아져요. 뭐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네. 적어진다. 그게 싫어. 그럼 여기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면 걔가 또 뭘 만들어내?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변화 방해!
변화 방해라고. 여기 봐 다시 녹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벗었냐? 하는 거야. 쏘리 논란거리가 생기겠네. 자 공부시키지 말고 변화 방해란 말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적어졌어. 그게 싫어. 그럼 내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가야 될까? 나와야 될까? 들어가는 게 적어지고 있어. 나와야 돼요? 들어가는 게 적어지고 있다고. 들어가요. 그게 나는 싫다고! 들어가야죠. 집어넣어. 집어넣어. 그러면 유도전류가 만든 장이 들어간다고.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 요렇게 시계 방향 형태로 흘러.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요렇게 흐르는 거예요. 적용에는. 이해했죠? 자 이제 이거 보자. 얘가 손 치고 있죠. 얘가 요렇게 가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져 적어져. 저기서요? 요 면적에서 이게 많아져요. 도망가니까 그지 많아지죠.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요. 나와야 돼. 차봐.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고. 여기 막대기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라고. 이거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전자교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거라고. 자, 그럼 기억은 맞냐 틀리냐? 금속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간 거잖아. 이렇게 갈 땐 이렇게가 흐르는 거니까 여기서는 내려가야겠네. 맞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A야 B야 내려가는 거니까 B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니은 금속 막대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 거 지금 보여줬잖아? 맞구냐? 금속 막대를 더 빠르게 운동시키면 그만큼 변화가 더 클 테니까 전류도 더 세게 흐르겠죠?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 30번. 30번은 너무 어려울 텐데 뺍시다. 네.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리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지구과학을 먼저 끝내놓고 물리 간단하게 설명해가지고 문제 몇 문제 풀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지구과학 하겠습니다.